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저를 거론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의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회담 후에 한덕수 총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화 중에 있었던 그것과 같이 저를 찾아와서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해 가면서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의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네. 마지막에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헌법에서는 직무수행 불가 조건으로 권위나 사고를 규정하고 있고 권위는 뭐 사망이나 파면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사고에 해당을 해야 뭔가 직무 정지가 될 것 같은데 여야 회담에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사고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규정하면 그게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어제와 같은 탄핵 절차가 그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어제 그렇게 그 탄핵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오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한 것은 그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탄핵 절차 우리 헌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야 회담이죠. 네, MBC 김지인 기자라고 합니다. 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일주일 단위로 그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의장께서는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떤 대응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우선 이제 국회 운영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그것과 관련한 야당의 제안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은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불행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노력이 얼마나 컸고 그게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데 책임자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나.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의장님 오마이뉴스 복근입니다. 오늘 회동을 두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헌법에도 없는 2차 쿠데타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이번에 두 사람의 공동 담화 내용이 2차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이 회동의 안에는 헌법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럼 매우 위헌적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 이 불안정한 우리 국가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불안, 국가적 불안정성 이걸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게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이양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런 권력의 이양을 본 적이 없고요. 권력의 이양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하고 있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입니다. 오늘 그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회담과 관련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의장께서의 경고에도 오늘 오전 발표 회견과 같이 뭐 그쪽에 이 권력 이양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또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협력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해법을 찾자고 해법을 내놔야죠. 정치가 해법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생각이 다른 여야가 모여서 거기에서 해법을 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KBS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12월 10일까지 여야 협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준 예산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민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간 10일로 정했는데 그동안에 이 국헌문란 등의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사실상 이 민생이 놓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이 국민의 민생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문건은 이 문건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으로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습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이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제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권 연장을 위해 군을 동원하려 한 내란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뿐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를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군사 정변 사례를 답습하며 연구하고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이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은 여러분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이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지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또는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도 말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게 우리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담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간 이제 헌법 학자들이나 아니면 다수의 법률가들이 오전에 있었던 담화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당 차원의 좀 대응에 나서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이런 직무 정지를 위한 이런 스텝들을 밟아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법률가이기도 하고 공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또 국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국무총리가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뷰나 이런 공식 일정 몇 가지 때문에 제가 좀 공식 입장 발표가 늦었는데 우리 김민석 대책위원장께서 이미 입장을 좀 내주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저 정말 엉처구니가 없어서 이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중한 시기에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기 이익만 머릿속에 꽉 차지 않은 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과 절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있는 거지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일수록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은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조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조기 운운하면서 미룹니까? 조기 퇴진의 단어에는 지금이 아니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의장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여당 대표 저와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의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에 차지해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장이 제안하는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회담을 신속하게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절차를 밟아서 따박따박 탄핵과 특검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네, 우리 내부에서 의논할 부분이긴 한데 토요일마다 어쨌든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뭐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이 탄핵 대통령 탄핵만 표결하게 되면 아예 국민의힘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CBS 허지원입니다. 앞에랑 조금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탄핵안을 매주 발의하고 표결한다고 해도 지금 긴급성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자체가 불성립되는데 이거를 이제 표결 자체를 성립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하실지랑 만약에 한동훈 대표랑 회담을 하신다면 좀 어떤 거를 탄핵 외에도 좀 협상을 위해서 제안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기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선택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무서움을, 역사의 무서움을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협의나 협상의 노력도 하겠지만 그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정치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곧 많이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본회의 표결 때 불참한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이름도 다 불러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란 수괴 범죄 대통령 윤석열의 직위를 유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까지 뺏어가면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왕이 되고자 한 이런 엄청난 시도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서 그 국회의원이 지금의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즉 계엄 해제도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무섭고 검찰 캐비넷이 무섭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가 이웃 주민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깨닫고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하여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다음 질문에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탄핵, 체포, 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행위,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두 번째,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계를 대통령 자리에 두고 어떻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가 가능합니까? 윤석열은 긴급 체포해야 할 중대범죄 피의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 수사에 동의합니까? 혹여 한동훈 대표는 현대고 서울법대 후배인 박세현 검찰 내란 특수수사본부장과 교감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다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쪽에 설 것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두 번째 표결에도 부결 또는 표결 투표 불성립을 지시할 것입니까? 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란 및 군사반란 주범과 공범을 그 자리에 두고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이미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 탄핵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에 동의합니까? 네 번째,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담화에서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의 파면에 이은 조기 대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폭력 사태도 무질서도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무질서하고 국민을 혼란케 한 이들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중대범죄, 내란과 군사반란, 쿠데타에 이은 국가적 혼란을 가장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도 국민의힘입니다. 다섯 번째, 민생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윤석열 탄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대통령 직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위에 앉아 있는 이상 국가 신인도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투자금은 빠져나갈 것이고 주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서울고등검찰청 박세형 검사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이들의 관계를 볼 때 검찰이 12.3 내란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지 의문이다. 박세현 검사장은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고 나이도 2살 차이, 사법연수원 기수도 2살 차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을 검찰국장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 한동훈 대표, 김주현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한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선택했는가? 국민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꼬리자르기 수사, 한동훈 대표를 위한 시간 끌기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건희를 위한 로펌으로 역할해왔다. 더욱이 검찰은 2024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김용현의 육사 동기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결과가 있다. 이랬던 검찰이 왜 갑자기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없으면서 나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정치적 편파 수사 전력,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감안할 때 과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구속할 의지와 권한이 있겠는가?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겠는가? 12.3 내란 사건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와 군사반란죄 수사권이 있는 군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수사하고 검찰과 군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수사를 감시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그 즉시 특검의 신병과 증거 기록 일체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은 특검이 발동될 때까지 김용현의 신병과 수사 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고 불법 수사를 감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예, 김성환입니다. 내일 12월 9일 법사위에서 이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 요구안, 즉 상설특검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10일 본회의에 통과될 텐데요. 그러면 바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서 상설특검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곧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내란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국민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첫 번째 우리 기자회견문과 같이 검찰에 관할권이 있느냐에 대한 저희는 불법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제동이 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봐왔을 때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의혹을 갖고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결국 뜻대로 의도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 내란범죄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므로 검찰은 준동하지 말고 수사, 예컨대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받고, 검찰은 영장 청구권자로서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12.3 내란 사건은 윤석열 내란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경계하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수사는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이 있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와 군사반란죄 수사권이 있는 군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군검찰이 영장 청구권으로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수사를 감시하는 체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그동안 검찰을 어떻게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해오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군 문제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군검찰이 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덕수, 한동훈이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함께했던 공범이고, 한동훈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를 탄핵으로부터 비호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검찰의 고리자르기식 잘못된 수사를 경고합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수사 쇼하지 마십시오. 김주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고등학교 동문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모두 윤석열 라인, 윤석열 사단 검사들 아닙니까? 윤석열 사단,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어떻게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사권도 없이 검찰은 위법한 행위, 수사 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미 국방부 군 검찰은 김용현 라인의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혜병 수사 외압으로 인해서 혐의가 있는 만큼 군 검 모두 윤석열과 김용현의 이 바운더리 내에 있는 검사와 군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에도 없는 수사권 남용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권을 국수본이나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